안녕하십니까, 조실자입니다. 그전 영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못했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징크 파넬로 상가를 짓는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전에 영상에 올라왔던 중복되는 영상들이 간혹간혹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설명해 드리려고 중복된 영상들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영상에서 목소리를 녹음을 안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막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말로 설명 들어가는 부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현장들에서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기초 줄 파기하고 레벨 작업하던 포크레인 바가지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저희 현장에서는 지금 작업 조건이 보시다시피 지금 펌프카가 도로에 서 있는데 레미콘이 뭐 바가지에다 붙고 그런 현장 조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펌프카로 이제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작업자가 보시면 지금 손으로 끝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밀어서 타설하잖아요. 지금 펌프카를 댔는데도 이렇게 현장 조건이 좋지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작업자분들이랑 저랑 이제 잘 조율을 하면서 마무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장면들이 아니면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뭐 설명 드릴 부분이 없으면 음성이 좀 없어지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펌프카 저기 붐대를 이제 손으로 이제 미는 작업자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분들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어깨도 많이 아프고 하시는데, 작업 조건이 안 좋다 보면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측 작업자분께서 이제 뭐 갈킹이 같은 걸로 뭐 작업하시는데, 아무래도 기초 작업하기 전에 버림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계로 다 미장을 하진 않고 줄을 띄워서 레벨 작업을 볼 수 있을 정도만 저렇게 손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배관들이 보면 기초 콘크리트 치기 전에 저렇게 지면 레벨하고 맞아야 나중에 배관이 올랐을 때 상승되는 이제 하자 부분이 없고, 나중에 관이 땅 속에 이렇게 있어야 나중에 얼지도 않고 나중에 하자가 잘 안 잡힙니다.
지금 보시면 기초 버림 콘크리트 모습이에요. 이렇게 수평을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서 철근 배근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버림 콘크리트를 좀 두껍게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뭐 그래야 기초 매트가 뭐 튼튼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기초 매트가 이 버림 매트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분리돼서 그렇게 크게 뭐 작용받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 표시할 수 있게끔 철근 라인만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버림 콘크리트 위에 이게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비닐을 씌워야 나중에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초 매트를 타설했을 때 균열이 가거나 크랙이 가는 하자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로 하자를 잡을 수 있냐면, 기초 매트를 칠 때 콘크리트라는 게 이제 물이랑 같이 혼합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 물들이 그냥 땅속으로 흘러가게 되면 물들이 빠져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크랙이 가게 되는데, 저 비닐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물들이 빠져나가는 유실 현상을 막아서 자연스럽게 빈 공간 없이 양상이 되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철근 배근을 할 때에는 기초 도면에 맞게 정확하게 배근을 해야 내진 값도 나오고 나중에 건물 뒤틀림 현상도 없게 됩니다. 요새 어떤 시공사들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중국산 철근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중국산 철근을 잘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중국산 철근을 이제 절곡을 하죠, 현장에서. 그러면 그 절곡된 부분이 터지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뭐 싼 거 써서 건축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본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께서 나중에 견적서를 뜯어 보시면서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KS 인증이 돼야 본래 철근 인장력으로 콘크리트가 크랙이 가더라도 철근이 그 콘크리트를 잡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의 뒤틀림 현상이나 나중에 콘크리트가 깨져나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 실장이 이제 철근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작업자분들께서 도면 보고 이제 작업을 하시지만 아무래도 작업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은도의 간격,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내준 내진 설계의 기준치 값에 미달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진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본 건물이 얼마나 이쁘게 나와도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이제 그 건물로서의 값어치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조 실장이 이제 작업자분한테 다가가는데, 이 작업자분이 뭐 하시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뭐 반짝반짝 거리실 텐데, 이게 철근과 철근을 용접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건축 업계 쪽에서 용어로 불리는 반생이라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기초줄 파기한 내진 설계되는 부분은 용접을 저렇게 해줘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대비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고, 이제 중요 부분만 이렇게 용접을 해주면서 이제 본래 건물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는 현장도 있고 안 하는 현장도 있긴 합니다. 이제 다른 현장들 같은 경우 용접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잘못된 공법은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좀 건물이 튼튼하다 생각을 해서 이 공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작업자분이 뭐 주섬주섬 꺼내시는데, 이게 줄자를 꺼내셔서 철근 배근도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제 기준 치수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제가 혼자 확인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제 철근이 뭐 250 간격으로 배근이 돼야 되는데 300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중간에 한번 철근을 더 덧대주든 아니면 덧댈 부분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옆으로 옮기면서 이제 배근을 맞춰야겠죠. 지금 철근과 철근 사이 배근 간격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계 도면에는 250 간격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선을 맞추려고 하고, 이제 오차 범위 5cm 내외로 나와야겠죠.
지금 보시면 아까 용접했던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린 영상인데, 지금 이 부분이 내진의 제일 중요한 줄기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접을 해줘서 건물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용접을 함으로써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유로폼이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제 기계 다짐을 하기 전에 이제 손으로만 레벨 작업을 한 콘크리트 타설 모습입니다. 지금 우측에 관이 튀어나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화장실 낮춤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화장실을 저렇게 낮춤을 하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껑충 뛰어 들어가는 화장실의 느낌을 받게 되죠. 지금 보시는 부분이 기계 다짐이라는 공정이고요.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기계 다짐을 안 하죠. 왜냐면은 보일러를 깔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하고 나중에 손미장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이번 현장은 상가다 보니까 이게 마감이에요. 그래서 기계 미장을 하고 그 위에다 에포시 라이닝을 깔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기계 미장이 끝난 모습인데 저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한 군데 정도 크랙은 있어야 정상인데 정말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크랙도 안 가 있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장을 끝난 후에 그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요. 구슬구슬 세게는 안 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양생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대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단차를 없애기 위한 공정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기존 건물하고 주차장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떠 있고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고 한데 이거는 추후에 대리석이랑 이제 샌딩 작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측면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구멍, 곰보라 그러죠. 이번 현장에서는 곰보가 하나도 안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건축주분께서도 이제 옆에 현장도 같이 신축 공사가 있었는데 그쪽 현장은 곰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자기 건물인데 이제 여기 곰보가 하나도 없다고 너무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베이스판이 콘크리트를 레벨하고 정확히 딱 맞죠. 이거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서 앙카랑 베이스판을 미리 심어 놓은 거고, 보통은 앙카를 심어두고 무수출 몰탈로 그 부분을 메우는데 저희는 그 재료 분리되는 그 부분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아예 콘크리트랑 이제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수축 몰탈로 메우는 공정이 뭐 잘못됐다고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에도 보통 이제 무수축 몰탈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보이는 공정이 저희가 애먹었던 공정 중 하나인데, 보통은 트러스를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시연강을 가로질르는 작업, 싱 작업이라 하죠. 그 작업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레인을 옆에 붙여가지고 바로 인양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용접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번 현장은 크레인이 바로 옆에 댈 수도 없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면에서 하는 작업보다는 저렇게 사다리랑 피트 아시바 위에서 작업하는 게 작업이 너무 더디니까 보통은 밑에서 다 작업해서 크레인을 띄어 올리는 작업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파이프 두께를 지금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요새는 내진 설계니 뭐 구조 설계니 해서 파이프들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거의 빔 두께라고 보면 될 정도의 두께들이 나와서 작업할 때 진짜 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 징크 판넬은 인터라킹 시공법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들이 이제 직영으로 돈을 좀 아껴 보시려고 이제 직접 시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마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볼트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현장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시공법이긴 한데 뭐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조 실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슴이 아픈 현장들이죠. 그건 이제 돈 들여서 비싼 징크 판넬로 하는데 외관이 이쁘게 안 나오면 건축주도 이제 가슴 아프고. 보시면 이제 나무로 작업자가 벽면에 대고 이제 망치로 타격을 가하는 부분인데, 이게 인터라킹이기 때문에 이런 시공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작업자분이 뭐 꼬챙이 같은 거 하나 놓는 게 보이시죠? 이건 이제 크레인이 지붕을 올릴 수 있게 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티로폼은 상처가 나도 이제 외부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시공법이죠.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이게 크레인으로 인양을 하다가 간혹가다 떨어지는 현장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크레인을 올릴 때 됐다 싶으면 이제 오케이 사인 올립니다. 보통 이렇게 크레인이랑 지상의 작업자분들과 지붕 작업자분이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무전기를 들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아무래도 위험한 작업이니까 서로 이제 내용을 전달하면서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밑에서 지붕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뒷짐지고 있어서 농땡이 피는 것처럼 좀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위에서 이제 라인을 맞추더라도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이제 깔끔하게 마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붕이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시공이 나오게 되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붕이 제일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정은 사무실 안에 이제 석고보드를 작업하고 페인트 상도 하도를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데 저 부분은 걸레바지라고 이제 다른 특수한 페인트를 발라서 이제 오염을 막아주는 작업을 따로 하게 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왔듯이 골조가 잘못된 시공된 부분은 아니고 건축주분께서 따로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색칠이 돼 있는 부분에 또 한번 색을 입히게 되는데 코팅을 한 번 더 해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페인트의 수명을 더 길게 해주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중에 제일 금액이 많이 들어간 공정이 들어왔네요. 이건 창호입니다. 이건 창호. 정말 금액의 8분의 1 정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8분의 1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창호가 국내에서 정말 알아주는 브랜드죠. 이제 평생 무상 서비스도 있고 제품의 질도 좋고 단열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번 상가 현장에서는 삼중 유리가 들어갔고, 신기하게 그 가운데 있는 유리는 깨지지가 않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머로 내려치더라도 이제 인명 피해가 없게끔. 지금 보시는 공정 화장실 타일 붙이는 공정인데 정말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 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상가다 보니까 이제 고급 상가가 아니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부 인테리어가 나오는데,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화장실이다 생각해서 뭐 나름 신경 썼던 부분 중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내부 청소 아직 다 안 끝난 모습이긴 한데 공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청소를 하면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단열 현관도에다가 이제 디지털 도어록을 달아놨고 클로저라는 제품을 장착해서 문이 천천히 닫혀서 도어의 수명을 더 길게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신경 쓴 부분인데 이제 상가에서 이제 뽐낼 수 있는 부분이 화장실이다 보니 호텔식 느낌이 나게 최선을 좀 다해봤는데 그래도 생각처럼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위에는 순간 온수기를 달아서 이제 겨울에도 이제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끔 해놨고요. 지금 보면 배관들이 안 보였죠? 화장실에서 밑에 이제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비실에는 망임 유리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탁 트이는 이제 시각적 느낌을 넣어줬고요.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중문에. 그 이유가 이제 많이 넓어 보이는 효과와 이제 망임 유리를 넣어서 모던함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구 대신 인덕션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요새 언론에서 화재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덕션을 사용하게 됐고, 보통 요즘 주택이나 뭐 그런 현장들에서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화력이 화구보다 더 좋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제가 삼성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휘슨이 좋다, 뭐 캐리어가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제일 좋은 회사가 제일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상가 현장이 아무래도 징크 파넬이다 보니까 마감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고, 볼트 부분이 제일 안 보이게 작업을 해놨고, 마감도 깔끔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에 주차장과 본검을 나눠 놓은 부분이 있었죠. 지금 이렇게 대리석과 페인트로 이제 구분을 깔끔하게 준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서스 홈통이고요. 마감들이 잘 나왔죠. 이제 간혹가다 건축주분들이 금액을 아껴보려고 이제 직영하신 분도 있는데, 일반 판넬들은 상관이 없는데 징크 같은 거는 주변 전문가들이나 뭐 물어보실 분들이 없으면 조 실장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한 번 건축이 될 수 있고 두 번이 건축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한 번 짓는 건축 제대로 나와야 마음 상할 일도 없을 거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녹음이다 보니 좋은 영상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구독과 알람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